남편은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정말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 엄마에게도 참 다정다감한 사위였어요. 장모님, 못난 사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냥 내 딸에게만 잘해주게나. 자네들이 사이좋게 살면 나는 그걸로 됐어.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이 없어 친정엄마 명의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여전히 참 잘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먹고 싶다는 만두 사왔어. 부엌은 내가 치울 테니까 여보는 만두 먹어. 와, 여보 최고. 고마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남편은 한결같이 잘해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첫째가 태어난 후에도 부부금실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다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친정엄마도 자주 도와주시고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넷째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귀가도 점점 늦어졌고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외박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몰래 빼와 확인해 봤습니다. 제 직감이 맞더군요.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몸져 눕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집에 들러 이혼소장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가정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럼 기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네요. 외도는 본인이 해놓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별별 이유 다 끌어다 이혼해야 된다고 주장할 텐데 잘 반론해 보겠습니다. 재판 당일 송 변호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은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댔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저히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집구석이에요. 저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장모님은 집에 오셔서 잔소리하시고, 그리고 판사님, 이 집구석 사진 좀 봐주세요. 집은 개판으로 어질러져 있고 제가 치워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집이 좀 심하긴 하네요. 아닙니다, 판사님. 그 사진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의뢰인이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집안일을 못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집 어질러진 거야 그렇다 치는데 정신병자 장인어른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며칠 전에는 장인어른이 낫으로 문을 찍어서 낫이 문을 뚫고 나왔다니까요. 그건 남편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그러신 거예요. 술에 취하셔서 빨리 문 안 열어준다고. 저한테 했든 안 했든 장인어른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 때려서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진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다음 재판 때 더 이야기 나눠봅시다. 재판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무실을 다시 찾은 의뢰인은 매우 불안에 떨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지면 어쩌죠? 판사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 도저히 같이 못 살 집구석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어렵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어요. 술 먹고 계속 사고 치시고 결국 어머니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시고 따로 사셨어요. 혼자 지내게 되신 아빠는 주변에 제지하는 사람이 없자 더욱 심하게 술을 드셨고 사람을 때려서 감옥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렸고 어렵게 남편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상의를 했죠. 여보, 우리 아빠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두면 길바닥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말해서. 아니야. 그래, 장인어른 모시고 오자.
너무 혼자 애쓰지 마. 나도 함께 있잖아. 남편은 고맙게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살다시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장인어른이 남편에게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장인어른 모시자는 의견에도 동의를 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제 아빠여도 어떻게 제 맘대로 아빠를 데려오겠어요. 그리고 장모님 계셔서 불편하다는 건 아이가 넷이나 되니 도와주러 오신 거고요? 네. 아무리 봐도 우리 측에 이혼 사유가 없는 것 같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한결 마음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승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돌아가고 며칠 후 의뢰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어요. 당첨돼놓고 저한테는 숨겼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권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 많이 낳자고 한 게 청약 가산점 얻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그 아파트에서 살 생각에 들뜬 것 같아요. 새 살림살이도 이것저것 사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당연히 많이 화나시죠. 그래도 이렇게 탄로난 이상 절대 남편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저만 믿고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요. 서면상에 보니 장인어른이 낫으로 문을 찍은 사건은 사위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장모에게 한 것이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판사님. 저 정말 이런 집에서 못 살겠어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의뢰인 또한 이런 가정에서 사는 게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따로 집을 마련할 경제력이 없었기에 장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4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함께 만들어 놓고 막상 해보니 힘들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가정으로 돌아와 상황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내 측의 주장이 맞네요. 이 이혼 청구는 기각하겠습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두 분 협심하여 가정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와 새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던 헛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녀 홀로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